그 요즘 젊은 층들이 이 가불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고 해요. 이게 사실 예전에 막 드라마 같은 거 봐도 사장님 뭐 가불 가능할까요? 막 사장님 저 죄송하지만 집에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저쪽에 책상에서부터 되게 작은 모습으로 가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들은 이제 이게 가불이 정당한 권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가불을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의 일자리를 당연히 선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트렌드를 통해서 돈의 이면까지 들여다보는 맨손경제. 국민일보 이광수, 머니투데이 조환송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학교 다닐 때 알바 좀 해보셨습니까? 네, 대학 때 알바 좀 했습니다. 아, 설마 막 노래하고 이랬던 건 아니죠? 아, 네, 그런 거 하고 싶었었는데 저는 그냥 이탈리아 레스토랑. 주문 받는 거. 서빙하는 네, 거. 서빙하는 것들. 그 막 무릎 꿇고 서빙하고 이런 식당에서. 그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다른 네. 프랜차이즈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한번 일해보고. 저는 혹시 또 생일 노래 이런 거 불러주려고 굳이 그런 데 가셨나. 조 기자님은 어때요? 저는 학원에서 좀 알바 주로 했던 선생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저는 적성에 안 맞아서 과외는 금방 그만두고 주로 몸을 쓰는 알바를 했었는데 요즘에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게 알바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장님이 제발 우리 가게 좀 와주겠니? 편의점이나 햄버거집에서는 그래서 알바생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복리후생의 조건으로 내건다라고 하는데 어떤 거예요? 네, 이 가불 서비스인데요. 가불이요? 네. 사장님 저 월말에 월급 받아야 되는데 사흘만 일했지만 월급 좀 당겨주시죠 이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서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발을 동동 구르는 젊은 직원들을 위해서 비대면 가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20대와 30대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편의점이나 영화관, 커피 전문점, 식음료 업종 위주로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하고요. 한 디저트 카페가 최근 파티셰를 이제 모집을 하면서 월 최대 100만 원의 가불을 대표 복지 혜택으로 내걸면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월 최대 100만 원 가불 가능. 네, 좀 많이 바뀐 것 같죠? 네, 이 유명한 도넛 회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가불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중간에 가불 제휴 업체가 있어서요. 이 제휴 업체에서 근로자들이 급여의 일부를 인출해서 쓰고요. 월급 날에는 가맹점들이 이 제휴 업체에 월급을 입금을 해서 근로자들은 이 가불 금액을 빼고 나머지 월급을 지급받는 약간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월급의 50% 내에서 최대 200만 원 한도 안에서 횟수 제한 없이 돈을 미리 빼서 쓸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헐, 이게 마통이네요. 그렇죠. 네.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반응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한 회사의 경우 이런 가불 제도를 도입한 이후 3개월 만에 전 직원의 18%인 3천여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하고요. 3,000명이요? 대단한 거죠. 네. 또 이 서비스를 도입한 다른 회사의 경우에 이렇게 가불제를 도입하면서 이직률이 104%에서 26%로 뚝 떨어졌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가불 받고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 중간에 제휴 업체가 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약간 가불의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가 있다. 아니 이 기자님 근데 가불을 잘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일단 그것 좀 헷갈리고 가불을 이렇게 아르바이트생들이 원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네, 아무래도 젊은 층 분들도 이제 기념일, 생일 같은 기념일이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경우 이제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층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 대출을 이용을 하려면 아무래도 번거롭기도 하고 사실 금리나 한도 측면에서도 사실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들을 많이 뚫어놔라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 뚫기도 어렵고 어렵죠. 뚫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금리 측면에서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이제 비대면 가불인데 그래서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재밌는 것은 그 요즘 젊은 층들이 이 가불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고 해요. 이게 사실 예전에 드라마 같은 거 봐도 사장님 가불 가능할까요? 사장님 저 죄송하지만 집에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저쪽에 책상에서부터 되게 작은 모습으로 가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들은 이제 이게 가불이 정당한 권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가불을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의 일자리를 당연히 선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 없는 그 비대면 특성상 소액을 자주 당겨 쓰는 모습이 좀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이 한 가불 제휴 업체에 따르면 한 달에 5번 이상 가불을 받는 이용자가 이용자 전체의 41.7%로 집계가 됐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 한 번당 평균 10만 원 이하의 가불한 이용자가 78%, 그러니까 소액을 자주 받는다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불의 주된 용도는 병원비나 축의금 같은 이런 긴급자금 등이 대부분이었고요. 식료품 구매나 생활비 목적도 32%나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절반가량은 이금융권도 사실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인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불이 이 벼랑 끝 이 신용등급이 좀 이렇게 낮은 저신용자들 청년들에게 좀 경제적인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하게 되네요. 이쯤에서 저의 꼰대력을 한번 발휘를 해요?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요? 한번 발휘해 주십시오. 한번 발휘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월말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월급이 아니라 주급 같은 느낌의 소액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생활을 그렇죠. 영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예산을 짜기도 어렵고 요거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이런 방식은 일단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뭐 급해서 하는 거기는 하겠습니다만, 김명한님, 아이스크림 매장인데 진짜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러 오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 근데 반면에 30, 40대 전업주부님들은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뽑아주시지, 이런 의견도 있어요. 자, 조 기자님, 그런데 가불도 받지만 20, 30대가 전당포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이렇게 단기 소액으로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은 수중에 있는 물건을 들고 전당포를 찾는데, 특히 IT 기기를 들고 방문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전당포도 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인데 이 수준으로 높은 대출금리가 적용되지만 사실상 짧게 쓰면 좀 부담이 덜하고, 또 뭐 직업이나 신용도와 무관하게 돈이 빌릴 수 있고, 또 뭐 이용 흔적도 남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당포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IT 전당포가 인기인데, 뭐 예컨대 노트북을 맡기고 뭐 한 20만 원을 빌린 다음에 한 달 후에 뭐 월 이율을 내는 그런 이자를 내고 물건을 다시 되찾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당포들도 뭐 급전 필요할 때 팔지 말고 맡기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전자기기는 특히 뭐 중고 시세의 65%에서 7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다른 물품에 비해서 뭐 감정가를 계산하기가 쉬워서 10분에서 15분 만에 이렇게 초스피드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좀 인기라고 하고요. 실제 이렇게 캐피탈 대부 상담사들 사이에서는 1년 전부터 20대, 30대 고객이 많이 늘었는데 현재는 고객의 85% 정도가 20, 30대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요. 우리가 한 번에 이 기기값을 내지 않고 이렇게 월 할부금 형태로 내서 이제 제품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휴대폰을 내고 이렇게 전당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뭐 저신용, 이렇게 저소득층의 최후의 보루인 셈인데, 어떤 이유로든 20, 30대가 이렇게 전당포를 찾는다는 건 아무래도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금융당국도 이렇게 전당포를 이용할 때 정식으로 등록된 곳인지 한번 확인하고, 또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넘게 요구하면 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4444님 맞습니다. 저희 절대 마이너스 통장 권유하지 않고요. 개인 신용등급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금리가 비쌉니다. 그 정기적인 급여가 있는 분들도, 급여 생활자들도 유리한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소비하시는 게 좋고,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내가 오르는 주식에 빚을 내서 투자하면 이게 수익이 한 50%나면 이거 갚고 계산하는데, 그래도 시드머니가 적으면 올라봤자요. 그러니까 소액을 자주 가불해서 쓴다. 요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근데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원이다. 이게 청년층한테 결혼을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이 기자님? 네, 하지 말라는 얘기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지난달 2024년 결혼 비용 리포트라는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총 결혼 비용 평균이 3억 474만 원으로 집계가 돼서 3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와.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중 남성은 3억 2,736만 원,
여성은 2억 8,643만 원으로 집계돼 두 분 뭐 비슷하죠. 총 비용 중 신혼집 마련이 2억 4천만 원 정도로 돼서 총 비용의 79%에 달하면서 주거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응답자 중에서 부모님 댁에서 함께 거주하거나 아니면 사택, 뭐 관사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영원으로 표시됐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혼수 지출은 평균 2,615만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단은 566만 원, 예물은 530만 원, 흔히들 스드메라고 일컫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는 평균 479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런 앨범 촬영해도 사실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안 봅니까? 아껴야겠네요, 여기는. 네. 예, 그리고 예식장 비용은 평균 990만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비싸네요. 네, 회사에서 지원을 하거나 뭐 학교 지원하는 경우에는 0원이고 호텔에서 예식할 경우에는 1억 원 이상까지 해서 답변의 폭이 굉장히 넓었다고 합니다. 연령대별로 보면요. 예단이나 예물은 40대 그룹에서 가장 높았고 스드메 같은 경우에는 20대에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신혼여행 평균 비용은 744만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바지 음식 평균은 170만 원, 답례품 평균은 117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조사는 기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는데 신뢰지수는 80%,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03%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요. 결혼을 뭐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말이 좀 나올 만하네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혼인 건수도 좀 줄었는데요.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만 3천여 건이었는데요. 10년 전인 2013년에 32만 2천여 건이었으니까 10년 동안 약 40%가 줄어든 겁니다. 저희도 약간 여기 일조하지 않았나 싶은데 혼인 건수는 2012년부터 줄어들었고 2022년까지 11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작년에 일시적으로 소폭 늘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로 좀 미뤄왔던 분들이 결혼을 하면서 조금 늘어난 게 아닐까 싶고요.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보니까 연령별로 조금씩 달랐는데 1위로는 20, 30대, 40대 모두 혼수 비용, 주거 마련 등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를 꼽았고요. 두 번째 요인으로는 20대와 40대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답했는데 30대는 두 번째 요인으로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두 분이 여기에 딱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변에 실제로 결혼 사례가 많이 줄었나요? 제 친구들이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어서 네. 저도 이제 안전하게 본인 든든하게 네 맞습니다. 나도 그래서 여기 있어야지. 네, 그래서 이제 뭔가 너무 조급하거나 이런 감정이 친구들이 한다고 하면 네. 느껴질 텐데 다 안 하고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아무도 조급하지 네, 않다. 그냥 난 노말인가 보구나. 조 기자님은 어때요? 저도 이제 친구들이 좀 가고 있기는 한데 옛날보다 많이 밀린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저희 사촌 언니들이 10년 전만 해도 28, 29 이때 결혼 많이 했는데 그렇죠. 거의 요즘에는 그때 안 하면 큰일 네. 나는 것처럼. 요즘에는 그때 가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다 비슷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금 문제도 참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을 딱 해야 되는 그 시점에 몇 억을 어디서 나겠어요? 갑자기 부모님 도움인데 웨딩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먼저 결혼하신 선배들, 후배분들에게 일찍 결혼해라 이런 조언을 많이 듣는데 그 이유가 이 예식장 같은 이런 비용 등이 한 해가 갈수록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예식장들이 대관 비용을 인상을 하면서 기본 비용부터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고물가에다가 또 10,000원, 또 비용 현상 때문에 수요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결혼 업계가 이제 살아남으려고 이제 단가를 높인 것도 웨딩 플레이션을 촉발한 원인이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이 산업 자체가 조금 위축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제가 한 국내 주요 결혼정보회사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니까 이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식장 등 나머지도 이제 코로나19를 버텼다면 지금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공동구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을 하면은 사실 좀 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는데 결혼을 하는 사람들만 하고 안 하는 사람들 안 하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업체 측 입장에서는 좀 단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가끔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웨딩 링 투어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올라와서 소위 고가 브랜드에서 링을 다 투어해봐야 된다.
근데 그거 결혼 반지 몇 번 안 낍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몰라요. 이게 그 사람마다 가치관이 좀 다르겠지만 결혼식 그 다음 날부터 실전이잖아요. 사실 신혼여행 다녀와서부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공공이 좀 결혼을 지원하자는 얘기도 있고 지원해도 개성에 따라 하기 때문에 쓸모없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완전 다른 세상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백화점들이 이 정도는 돈을 써야 VIP다. 이 금액을 계속 올린다는데 아니 경기가 별로 안 좋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백화점들은 사실 역대 최대의 매출을 경신하고 있는데 이 큰 손들이라 불리는 이 VIP 손님들 덕분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기존 최고 VIP 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프레스티지 등급을 신설을 했는데요. 이 등급은 기존 VIP 고객 중에서 얼마나 많이 샀는지 또 얼마나 많이 방문했는지 등 이렇게 자체 기준에 따라서 소규모로 선정이 되는데 일종의 VVIP인 셈입니다. 그래서 기존 최고 등급이었던 VIP 기준도 최근에 상향을 했는데 당초 연간 1년간 구매 금액이 1억 2천만 원 이상이어야 됐는데 올해는 1억 5천만 원으로 3천만 원 가량 올렸습니다. 뭐 신세계 백화점도 마찬가지인데요. 연간 2억에서 3억 원 이상 쓰는 최상위 999명을 선정해서 와. 최고 등급을 부여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최고 등급 바로 아래 등급인 다이아몬드 사이에 새로운 구간을 신설을 했고요. 이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아니 연간 2, 3억을 백화점에서 쓰려면 한 달에 한 1,500만 원 그렇죠. 이상 써야 되는 평균치로 거잖아요. 보면은.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나 싶기는 한데 쓸 수 있으니까 이런 등급이 있긴 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새로운 네. 등급을 만들었다. VIP 고객을 기준으로 올리고 새로운 등급을 만든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백화점들에서는 VIP 기준을 올리는 건 혜택의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 이어진 폭발적인 이런 보복 소비로 VIP 구매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이 전용 라운지가 붐비면서 기존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됐다는 게 이 백화점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VIP 선정 인원이 약 50% 정도 늘어났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전체적으로 사람이 늘었다. 근데 저는 이건 처음 알았습니다. 이 기자님. 네. 연말 연초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백화점 VIP 혜택을 거래한다? 혜택은 내가 나인 걸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혜택을 거래합니까? 네, 주요 혜택 중에서 주차권이 있습니다. 네. 이 주차권은 이제 사실 주차할 때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니까 네. 거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모양인데 그 음박 스티커 같은 거 붙여주잖아요. VIP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에서 만약 뭐 기준마다 좀 다르지만 1억 원 이상 구매한 이 VIP 주차권이 온라인에서 지금 거래가 연말이나 연초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롯데나 신세계, 현대백화점 VIP 주차권이 이제 작게는 70만 원, 많게는 130만 원까지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연간 일정 금액을 백화점에서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인데 등급에 따라 하루에 한 번 무료 주차가 가능하고 발레 파킹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 주요 지역 주차 정기권을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 이제 그 주차 업체를 보면은 네. 한 달에 20에서 25만 원을 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을 내고 이 백화점 VIP 주차권을 사면은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 엄청 남는 장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려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필요 없으신 분들은 또 팔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백화점이 이제 서울 주요 중심지에 위치해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교통의 요지에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백화점 주차장을 이용하면은 주요 지역 접근성이 높다는 점도 이 장점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백화점은 사실 이런 VIP 주차권을 이 불법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들이 만나서 이를 거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백화점에서 일일이 적발하거나 이런 집을 수 없다. 좀 이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와, 이런 생각까지 하는지 진짜 부지런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야, 이렇게까지 하나 싶기도 한데 실적 포인트 적립 안 한 영수증을 사고 판다 이런 일도 있군요. 예상치 못한 경제 효과가 이 정도였어요. 박상필 님이 저희 이야기 듣다가 이런 의견 주시네요. 결혼 관련해서 저희도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남들 결혼 안 하는 여름으로 예약했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그렇죠. 우리 박상필 님은 그 커플이 커피 한 잔씩 드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런가 하면 탕후루 먹고
코인 노래방 간다. 탕후루 매출이 전년 대비 1,600%가 올랐어요. 네, KB 구민카드 분석 결과인데요. 지난해 탕후루의 카드 매출 증가율이 1,678%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탕후루 많이 먹는 건 알고 있었는데 수치로 확인하니까 굉장히 좀 어마어마하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탕후루를 가장 많이 소비한 연령대는 20대인데 그 다음은 재밌는 게 40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린 자녀를 위해서 40대 분들이 이제 카드를 꺼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서 이 10대, 20대가 즐겨 먹는 디저트가 탕후루다. 이런 것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탕후루 말고 다른 디저트도 인기 있는 게 있습니까? 네, 탕후루 다음으로는 베이글과 추로스가 이제 인기가 있었고 호두 과자 등도 굉장히 매출이 크게 올랐다라고 오, 이제 분석이 호두 과자 되고 힘을 있습니다. 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뭐 백반 맛집 뭐 리스트도 아니라 뭐 베이글 맛집 리스트 이런 게 또 공유되기도 하면서 요새 뜨겁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네. 베이글 시장이 굉장히 뜨겁고 신규 플레이어도 늘어나고 있다. 좀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조 기자님 디저트로 탕후루까지 먹었어요. 그 다음엔 어디 갑니까? 네, 어떤 카드 업체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먹고 연령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10대의 경우에는 코인 노래방과 무인 사진관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컷 찍어야죠. 네, 네 컷을 찍을 수 있는 거기 가고요. 20대는 뭐 보드 게임 카페와 코인 노래방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 오락 서비스 업종의 매출액은 전년보다 20% 이렇게 늘었는데요. 오락 서비스 업종은 뭐 코로나 이후 매출액이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지난해부터 2019년 대비 뭐 4% 정도 증가하면서 회복세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뭐 2019년과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아직 뭐 예전과 같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많지만 네.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추세임은 분명히 보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코인 노래방 여전히 유행하는 거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코너 지나가다가 열창하고 있으면 보는 내가 진짜 열심히 산다. 재밌게 산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맨손경제 조한송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